지난 시간에는 원시 시대의 정원 문화라. 왜 원시 시대니까 특별하게 정원이 계획적으로 만들어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 결국 이제 수렵 생활을 한다든지 생존하는 데 필요한 환경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제사 문화 이런 것이 좀 받아들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서양 정원 문화 중에서 고대, 중세, 이슬람이 이제 그 서양 문화로 취급한 게 낫죠. 그래서 서양 중세물에 등장한 문화인데 서양 문화를 우리가 이제 사막의 문화라고 합니다. 사막에서 발산된 문화. 그래서 그 사막에서 생각하는 이상향.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생존하기 위한 환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게 되는데 우리가 영어에서 가든이라는 영어를 쓰는데 이게 이제 겐하고 오덴의 합성을 합니다. 겐이란 말은 프로텍트 한다, 쉘터 한다, 보호해주고 가려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덴, 프레이저, 이게 보호받으면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이제 가든의 어원이죠. 왜 보호를 받아야 되느냐? 그 사막에서 사는 유목민들에게 그 열사, 뜨거운 모래바람이 불어오는 이런 환경에서 또 그리고 이제 맹수, 불 끓는 환경에서 생존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높은 담장으로 둘러싸여져서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리고 이제 그 안에서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정원이다. 이제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도 극락세계로 우리가 번역을 하는데 이슬람에서 주로 쓰는 용어죠. 파라디소, 월드 인 인크로저. 파라다이스라는 용어도 보호받는 곳, 담에 에워싸 가지고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파라다이스. 동양에 우리가 사는 사람들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죠.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불모의 사막, 맹수, 뜨거운 모래바람 이런 것도 보호받아야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정원이고 파라다이스라고. 그 안에 이제 시원한 물이 좀 있고 녹음수가 있고 식량, 그러니까 식량이라고 그래야 대추야자, 새알 먹고 살았다고 그래요. 대추야자, 야자 열매가 대추같이 생겼어요. 우리나라에도 수입이 되던데 굉장히 당도가 높죠. 그 열매 3개 먹고 살았을 정도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꿈꾸는 이상향이 뭐냐. 우리가 이제 사막의 주범을 양떼라고 이렇게 그림에 보여주는데 양떼. 그런 양뿐만 아니라 위가 5개 달린 반추동물들, 양, 그 다음에 더 지독한 동물은 이제 염소죠. 양은 우리가 이제 양같이 순하다, 좀 순한 동물인데 염소가 이게 굉장히 먹성이 좋고 지독한 나무의 가지에도 올라가고 풀뿌리를 다 캐먹어버리고 물론 이런 풀밭이 양떼가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반추동물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은 그 복원 능력이 있고 자정작용이 있으니까 사막이 안 되는데 양떼를 너무 이런 반추동물 많이 오버그레이징 과다 방목을 하니까 풀이 나면 또 뜯어 먹어버리고 다 뿌리채 캐먹어버리니까 사막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막 지방에 이제 베두인족들, 유목민들이 이제 양떼, 이런 염소떼를 몰고 다니면서 생활을 하죠. 이 염소나 양에서 이제 젖을 짜고 그 털로 또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 입고 뭐 집을 짓고 그런 사람들이죠. 이제 부탄은 몽골은 우리 아시아에 속하긴 하지만은 몽골도 이제 유목 생활을 하고 있죠.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거기서는 양과 염소를 섞어서 키웠는데 이유는 염소가 똑똑하고 강인하고 젖도 많이 나오고 털도 좋고 그래서 양떼를 인도한다고 그래요. 염소떼가. 양치기들이 이제 양떼를 풀밭에 몰고 다니죠. 사람들이 몰고도 다니지만은
염소하고 양을 섞어 심어놓으면 염소들이 양떼를 몰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도움을 받기 위해서 염소와 양을 2대 8 정도로 키웠다고 그래요. 옛날에는. 왜 이제 염소가 훨씬 더 상품 가치가 있다고 그래요. 양보다. 좋은 젖도 나오고 털도 나오고. 그러나 염소는 너무 풀을 많이 뜯어먹어 버리니까 사막화를 시키니까 옛날 사람들의 지혜로 염소가 훨씬 상품성이 있지만은 한 2할 정도 염소를 키우고 양떼를 8할 정도 키웠다고요. 그래서 몽골이 그렇게 사막이 아니었는데 근래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거꾸로 염소떼를 8할, 양을 한 2할 정도로 키운다고 그래요. 그러면 염소 요놈들이 그냥 다 뜯어먹어가지고 완전히 초토화를 만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막지방이 이제 원래는 여기도 사막이 아니었고 지금 사막지방들이 본래부터 사막이 아니었죠.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사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사막에 지금 유적들을 보게 되면은 땅속 깊이 자란 나무 뿌리들이 발견이 되고 물론 유전도 발견이 되고 여러 가지 자원들이 발견이 되고 그렇죠. 그래서 서양의 이제 자연을 잘못 관리해가지고 사막하는 그 중에 이제 주범 중에 하나가 양떼, 염소떼 형들이죠. 그래서 이 유목민들은 이렇게 텐트를 치고 양떼를 몰고 다니면서 생활을 허허벌판에 하는데 이 사진이 내가 1979년에 사우디 가서 찍은 사진이에요. 내가 찍은 슬라이드 사진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진 중에 79년도에 회사를 다니면서 사우디 가서 1년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제타 근처에 베두인족들이 지금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은 하루에 5번씩 메카를 향해서 예배를 보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그 시간이 되면은 이제 전국에 우리 방공 훈련하듯이 사이렌 소리가 나요. 사이렌 소리. 그러면 모든 걸 중단하고 그 자리에서 메카를 향해서 절을 해야 돼요. 길거리에 가던 사람도 사이렌 소리가 나면 올스톱에서 거기서 절을 해야 돼요. 상가를 다 문을 닫고. 그래서 이 무슬림들은 플레이어 매트라고 그래가지고 조그만 매트를 들고 다녀 항상. 그 절하면서 밑에 무릎 받침으로. 그래서 이렇게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 이제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5번씩 절을 하고 예배를 보고 이런 텐트 생활을 이 사막에 사는 사람들.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해가지고 오일이 쏟아지기 시작했죠. 기름이. 그래서 엄청 지금 부자가 됐죠. 그래서 사우디나 이 중동 산유 국가에서는 오일 달러를 많이 벌어가지고 국민들을 편하게 살기 위해서 최고급 아파트를 져가지고 무료로 제공을 해줬어요. 그러나 이 유목민들은 답답해가지고 다 아파트에서 양을 뭐 키우고 뭐 하고 하다가 다 다시 들판으로 나갔다. 오랫동안 그 유목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습관이 이제 이런 사막을 다니면서 이 사막에 이제 남아있는 나무들은 좀 나무들이 남아있는데 물론 이제 사막 식물이긴 하지만은 가시가 많아가지고 염소떼들이 뜯어먹지 못하고 남는 가시나무들 이런 것들이 일부 남아있죠. 이런 거 불모의 사막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영원하는 이상향이 이렇게 담으로 쳐져가지고 보호받고 그 안에 물이 있고 녹음수가 있고 그런 것이죠. 이 부조가 굉장히 유명한 부조인데 또 이것도 우연히 영국의 뉴카슬 대학의 앤틱 뮤지엄에서 이거 사진을 찍은 건데 3세기에 만들어진 부조예요. 그러니까 인간 탄생 설화를 조각으로 해놓은 건데 알에서 나오죠. 알을 깨고 난생설화는 동양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서양에서도 이 알을 깨고 사람이 지금 나오는 모습이죠. 난생설화죠. 우리는 난생설화가 많이 있죠. 이 알 속에 케이오스 속에 흰자와 노린자이가 살아는 그 생명체는 완전한 생명체가 아닌데 이제 부활을 해가지고 알에서 깨어나오는데 이거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횃불을 들고 있어요. 애가 나오자마자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적인 표현인데 그 인간을 그 자연을 정복해야 생존할 수 있다는 의지를 표명한다고 볼 수 있죠. 한 손에 칼을 들고 한 손에 횃불을 들고
그리고 이쪽에 12마리의 동물들이 그 표현이 되는데 우리 12간자가 똑같아요. 조디악이라고 하는데 방향의 표시가 여기 12마리의 동물들이 표시가 되어 있고, 그래서 이건 3세기에 만들어진 조각품이라고 하는데 그 뉴카슬 박물관, 고고 박물관에 있는데 그 서양 사람들의 뭐 자연관 이런 걸 잘 표현한 조각품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이런 그 사막에서 발생한 이제 서양 문화, 그래서 이제 나라별로 고대 그 이집트, 이게 좀 잘리네. 그래서 기원전 3200년부터 1100년까지 이제 고대 이집트의 그 시기인데,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까지 했는데, 정원에 관한 유적들은 이제 신왕국 때 조금씩 조경 유적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죠. 카이로도 역시 가무량이 214mm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연중 가무량이 준사막이죠. 사막이죠. 250mm. 가무량이 1년에 250mm밖에 안 내리는 지역을 우리가 사막이라고 그래요. 생물이 살 수가 없단 말이에요. 비가 적게 내리니까. 사막. 그러나 여기에 한복판에 이제 나일강이 흐르면서 홍수 가지고 하면은 그 나일강이 그 흙탕물이 내려오면서 그 비옥한 땅들이 충격이 돼가지고 그 주변에 농사를 짓고 그러죠. 고대 이집트의 이제 그 종교는 역시 자연숭배 내세관 다신론, 동양과 마찬가지죠. 어떻게 보면은 자연을 숭배하고 내세를 믿고 많은 신들을 모셨단 말이에요. 유리신이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분묘 건축이라고 해서 필라밋이랄지, 마스타파랄지,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날까지 이제 전해지고 있죠. 피라밋을 왜 만들었는가? 이게 이제 아직도 불가사의하죠. 피라밋이 용도가 뭐였냐? 왜 이런 거대한 구조물을 만들었는가?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제 하나의 묘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는 뭐 에너지를 받기 위해서 한다. 죄를 지내기 위해서 한다. 여러 가지 그 설이 있는데, 보다시피 이제 허벌판에, 산이 없는 허벌판에 이런 뾰족한 구조물이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이 구조물들은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한 구조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그 주장이 위에 올라가서 죄를 지는 것에서 하늘에 가까이 가서 하나의 재단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죠. 이런 그 피라미드들이 현재 스핑크스 이런 것들이 남아있고, 이 고대 이집트에 남아있는 유적 중에 아메노피스 4세 그 메릴리 정원이라는 게, 그래서 옛날 정원 문화를 연구하는데, 정원 문화는 상당히 그 훼손이 될 수가 있고 파손이 될 수가 있고 영구히 보존이 안 되죠. 그래서 오래된 정원들은 되게 이제 사라져 버린 경우가 많은데, 네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옛날 정원 문화를 연구를 하죠. 하나는 이제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글로 써진 정원의 장면을 묘사한 소설이나 사실적인 그 글들이 있죠. 뭐 홍루몽 같으면 중국 옛날에 그 정원 문화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좋은 재료가 되고 있죠. 지금은 홍루몽 같은 거. 뭐 춘향전 같은 데도 사실적으로 묘사가 돼가지고 어디에 무슨 나무가 있고 뭔 정원이 있고 이런 것들이 묘사돼 있죠. 그래서 이 디스크립션, 서사, 시나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지금은 없어졌지만 옛날에 이런 정원이 있었을 거다. 그런 역사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고, 하나는 일러스트레이션 해가지고 그림, 사실적으로 그린 뭐 벽화를 비롯해가지고 상상화이기도 할 수도 있지만은 그 이상향을 그림으로 그린 것도 있고, 그래서 또 대개 이제 진경산수로 그린 것도 많고,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려진 그런 그림, 자료를 통해서 옛날에, 지금은 없어졌지만은 옛날에 이런 정원이 있었을 거다 또 연구를 하게 되고, 세 번째는 리메인스라고 이제 남아있는 유적들, 일부 유적들, 뭐 전쟁을 하고 오랜 세월이 흘러가니까 정원이 다 폐허가 된 경우 많죠. 그리고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흥망성쇠가 계속 반복되니까 계속 유지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일부 이제 남아있는 유적들, 이런 걸 가지고 또 옛날에 어떤 정원이 있는가를 찾아볼 수가 있고, 네 번째는 이제 과학적인 방법.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인공위성 사진을 판독한다든지 일반적으로 정원을 복원하는 데 가장 많이 쓰이는 과학적인 방법이 폴렌 어널리시스라고 꽃가루 분석 꽃가루 분석, 폴렌, 꽃가루 그냥 화분이죠. 꽃가루 이 각 식물마다 꽃가루가 있는데 꽃가루 모양이 다 달라요. 식물마다. 그리고 꽃가루는 썩질 않아요. 변하질 않아요. 그래야 땅에 꽃가루가 떨어지면 땅속에 묻혀 있다고. 그래서 그 꽃가루를 찾아가지고 현미경으로 확대해보면은 옛날에 무슨 식물이 여기 심어졌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 방법을 택하죠. 그래 독일의 이제 하노베 그로세가르텐이라는 정원을 완전히 파괴돼 버린 걸 복원할 때 처음으로 고안을 했죠. 땅 속에 묻혀진 꽃가루를 그 현미경으로 확대해서 보니까 옛날에 여기에 무슨 식물이 심어졌을 거다 이렇게 밝혀가지고 복원을 한 거죠. 우리나라에도 이런 기법이 동원이 돼가지고 안압지, 지금은 월지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안압지가 경주에 가면 안압지 있죠. 그게 지금 옛날 명칭이 잘못돼가지고 달월자 월지로 바뀌었어요. 이유는 이제 그 월지를 감독한 기관이 있었어요. 동이 신라 시대 때. 그래서 안압지는 이제 거기에 뭐 물오리가 날아왔다. 그 이제 연못이 폐허가 되니까 거기 이제 철새들이 날아오겠죠. 그런 걸 보고 이제 안압지라고 이름을 줬었는데 그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월지, 달월자 월지. 그 월지가 통일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정원이죠. 하나 이궁이라고 그래서 그 왕들이 이제 이 정궁에서 정치를 하다가 휴식을 취하게 해서 휴식처로 쓰는 것들을 이궁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반월성에 원정궁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다가 좀 휴식을 취하기 위한 하나 이궁 정원을 거기다 만들어 놓은 게 월지죠. 그 월지가 지금 봐도 굉장히 과학적이고 잘 만들어진 오늘날 조경가도 하기 힘든 그런 훌륭한 정원을 만들었죠. 거기다가 연못을 파고 산을 만들고 직선과 곡선을 잘 활용해 가지고 아주 멋있게 만들고 물을 도입하는 부분이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멀리서 물을 끌어다가 못에다 물을 입수했어요. 그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돼 있어요. 멀리서 물을 끌어오려면 물속에 쓰레기가 뭐 낙엽이 쌓여가지고 밑에 이제 바닥을 이렇게 쌓이게 되면 관리가 힘드니까 그런 걸 다 걸러서 깨끗한 물만 이렇게 멀지에 입수가 되도록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이제 신선사상, 신선을 영원하는 그런 사상이 또 담겨져 있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되어 있어요. 아주 오늘날 봐도 손색이 없는 정원이죠.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정원이에요. 그 논 위에다가 그걸 만들었는데 논 가운데다가 그런데 이 월지가 이제 일제시대 때, 뭐, 통일 신라 시대 때 유적이니까 고려 조선 시대 때 또 방치를 했겠죠. 별로 관심이 없고. 뭐, 일제시대 때 6.25 거쳐가지고 거의 폐허가 돼서 방치가 돼 있었어요. 거의 뭐, 호환 같은 거, 축대 같은 게 다 뭐, 흐트러지고 훼손되고. 이걸 1972년에 복원 작업을 시작을 했죠. 복원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옛날 도면도 없고 뭐 약간의 흔적이 남아있지만은 옛날 모습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고심을 하고 그래서 주변에 무슨 나무가 심어졌을까? 정원에 나무가 심어졌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폴렌 어널리시스 화분 분석 기법을 도입해가지고 땅 속에 꽃가루를 찾아서 보니까 여기에 무슨 뭐 여러 오리나무니 감나무니 뭐 이런 것들이 심겨졌다 해가지고 오늘날 그렇게 복원이 된 거죠. 이런 과학적인 방법, 그러니까 illustration, description, remains, 그 다음에 scientific method 이런 걸 통해서 옛날의 정원을 이제 현재 남아있지 않지만 유추하고 연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정원 고고학, 가든 아키올로지라고 그러죠. 정원 고고학. 지금은 주로 이제 아키올로지 그 고고학에서 연구하는 것들은
주로 건물 위주로 연구를 하죠. 발굴을 해도 옛날에 무슨 건물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주로 그런 것만 연구를 했는데 건물 밖의 공간은 뭐냔 말이에요. 건물 밖의 공간이 많이 남아있죠. 건물 전체를 덮은 게 아니고 그래 건물 밖의 공간이 정원이었다. 그래서 이 정원을 지금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한 게 가든 아키올로지예요. 그래서 상당히 신학문이고 중요한 학문으로 지금 등장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외국의 그리스나 이집트에서도 많은 그 오래된 유적들이 있는데 정원에 대해서는 별 연구를 안 했어요. 건물 위주로만 연구를 했는데 이제 기록에 이제 현재는 남아있는 아메노피스 4세 무덤인데 메릴리 정원인데 거기에 이제 시카모, 대추야자, 여기 종려, 아카시 이런 식물들이 기록에 나타난 거죠. 현재는 없지만은 이건 이제 디스크립션에 나타난 거죠. 그래서 옛날에 이런 식물들이 초본류 뭐 나무와 풀이 있었을 거다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신전이 그 당시에 신전의 슈라인 가든이 만들어지는데 이제 요즘도 이제 신전이 중요하지만은 하제푸스트 이제 여왕이 태양신 아몬을 모셨던 데렐 바하리 북의 수도원이라는 것인데 북쪽의 수도원이라는 뜻인데 여기에 신전을 만들었던 그 당시에 만들었던 유적이 지금 남아있죠. 기원전 그러니까 약 3,500년 전에 유적이 된 셈이죠. 예, 남아있어.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정원 유적이다. 여기에서 이제 일부 지금 정원이 어디에 만들어졌는가 별로 기록이 없고 단지 이 이제 램프를 통해서 신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데 뜨거운 뭐 사막이니까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다가 구덩이를 파가지고 나무를 심었던 흔적이 나와요. 흔적이 그때 심었던 나무가 아카시아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의 아카시아라 우리나라에 자란 하얀 꽃이 피는 그것은 아카시아가 아니고 개아카시아, 아카시, 로비니아 슈도 아카시아, 슈도는 가짜란 말이죠. 원래 사막에 자란 게 아카시아예요. 이건 노란 꽃이 피고 가시가 많고 사막지방 수목이죠. 이 아카시아를 여기다 심었던 게 지금 발견이 됐죠. 구덩이를 파가지고. 그러나 이제 여기 이 공간들이 건물이 없었으니까 여기 이제 신전 여기 있었지만은 건물이 없고 여기는 정원이었겠죠. 그래서 아직은 이런 것들이 지금 발굴이 안 되고 지금 이제 그래서 가든 아키올로지가 등장해가지고 여기에는 무슨 용도로 쓰였을까 구조물 밖의 공간은 지금 연구를 하고 있죠. 거기 이제 바할리에 데렐 바할리의 모습들. 그 다음에 이제 묘지정원 그 내세관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가기를 기원하고 그런 벽화가 그려지고 소망을 그래서 이게 이제 세이크릿 보트 신주라고 그래가지고 혼을 싣고 강을 건너서 천국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묘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시신을 싣고 배를 타고 가가지고 여기 보면은 열매가 달린 나무들 그 다음에 그늘이 지는 나무들 그 내세에는 이런 그 그늘이 시원한 그늘이 있고 먹을 수 있는 열매가 많은 곳에 가서 편히 사시라고 이걸 그려놓은 거예요. 현재는 불모의 사막이지만은 이런 걸 이제 내세관이 영향을 미쳐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벽화를 그린 것은 계세사상과 내세사상 두 가지. 계세사상은 권력을 누렸던 그 권력을 죽어서도 계속 누리고 싶다는 걸 표현한 게 계세사상이에요. 그래서 지휘학론 같은 게 그런 거예요. 그 내세사상은 이제 현재 우리가 어렵게 살고 하지만은 죽어서 극락세에 가기를 염원하는 그러한 뜻을 벽화에 그려놓은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죽어서 묘지정원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그림으로 일부 남아있고 글로서 소설로서만 남아서 고대 이집트의 정원 문화가 어떻게 됐나. 그 다음에 이제 고대 서아시아 수메르인들이 2500년간 도시국가 세계 최초의 계획적인 도시가 우르, 니프루 뭐 이런 그 바빌론을 비롯해가지고 이런 걸 벌써 수메르인들에 의해서 건설이 됐다. 메소포타미아지만 메소포타미 문명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메소포타미아는 메소가 비트윈이고 포타는 리버, 이하는 랜드.
양쪽 강 사이에 낀 국가란 말이에요. 메소포타미아라는 의미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사이에 낀, 그러니까 강에 이제 홍수가 사막이지만은 폭우가 쏟아지게 되면은 그 비호감 표토가 물로 흘러내려다 이렇게 침적이 되죠. 그럼 거기가 땅이 비호가니까 거기서 농사짓기를 좋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이제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메소포타미아 문명 중에서 이제 세계 7대 불가사의다. 세계 7대. 지금 신불가사의가 나오게 됐죠. 그 중에 하나가 행행가든이에요. 뭐 여기 자꾸 잘리나. 공중정원이라고 이제 전설적으로 내려오는데, 이 사막에 아까 스핑크스 피라미드도 마찬가지지만은 화월판에 산 모양을 만든 거라고요.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그래서 그 속이 묘지였느냐, 그 계단을 올라가서 정상에서 천단에서 제를 지냈느냐, 그 논란이 많은데, 이런 평지에 이런 피라미드를 만드는 것은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 만든 거라고. 산 모양으로. 이 공중정원,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부카드네자르라는 왕비가 이제 상하국가, 메디아 상하국가 출신 왕비 아미티스를 왕비로 맞이했는데, 왕비가 상하국가 자기 친정을 그리워하면서 맨날 운단 말이에요. 친정이 가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왕비를 달래기 위해서 허벌판에 산 모양을 만든 게 공중정원이다. 근데 이 규모가 높이가 105m. 이게 이제 유적이 남아있잖아요. 구전으로 전해오고 추측으로 해가지고 가로세로가 이렇게 하고. 그런데 상당히 이제 이게 굉장히 과학적으로 만들어졌다. 여기 기단을 세우고 층을 만들고 또 층을 채우고 여기다가 위에다가 그냥 오늘날 옥상이죠. 그 옛날 사람들이 보면은 이 높은 구조물의 정원이 있으니까 공중정원으로 보이는 거예요. 행인가든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 매달려 있는 정원같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행인가든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이 축조 기술이 굉장히 과학적이었다. 지금 뭐 다큐멘터리 여기에 관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유적은 남아있지 않으니까 추측해가지고. 그러나 여기 나무를 심으려면은 100m 높이의 나무를 심으려면 물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물이 있어야 나무가 살 거 아니에요. 사막인데. 그런데 여기 물을 끌어올렸단 말이에요. 멀 높은 산에서 수압을 이용해가지고 위에까지 물을 올렸고, 그럼 물이 또 여기 지붕이 새면 안 되니까 방수 처리를 굉장히 과학적으로 했다. 나무로 한 켠을 깔고 거기다가 뭐 낙엽을 깔고 또 나무로 한 층을 깔고 몇 층을 해가지고 굉장히 과학적으로 방수 처리를 했고 관수 시설을 했고, 그래서 이 당시에 벌써 상당한 그 과학이 발전이 됐고 이런 정원을 만들었는데, 이게 지금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전하고 있죠. 유적은 안 남아있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벌써 이걸 언제 만들었냐 논란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확실치는 않고 유적도 안 남아있는데 약간 전설을 통해서 지구라트라는 게 또 이제 사막 가운데 나거든요. 이것도 역시 하늘에 가까이 올라가기 위한 구조물이에요. 하늘에 허벌판에 산같이 만들어가지고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한 구조물이라. 지구라트가 지금 그 전남 순천만에 국가정원이 지정이 되는데, 거기에 외국인을 초빙해가지고 큰 조형물을 정원을 만들었는데, 큰 동산을 만들었는데 이걸 그대로 흉내 내놓은 거예요. 지구라트 이렇게 나선형으로 돌아가지고 올라가도록. 그걸 엄청나게 비싸게 돈을 주고 초빙을 해서 그걸 조형물이라고 큰 공원 안에 만들었는데, 이걸 흉내 낸 건데 뭐 대단한 뭐 작가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올라가서 하늘에 가까이 가기 위한 이제 고대 그리스 이거 왜 잘리고 이거 그 뭐 하나 그 고대 그리스가 그다음에 고대 그리스 여기도 강우량이 연간 400mm니까 거의 준사막이죠. 네? 준사막이에요. 그 산악국가이면 해양국가. 크레타와 미케네가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대륙과 연결된 부분이 있고 섬나라가 있고, 그러면서 상당히 그 생산적인 정원, 무화과, 포도, 올리브, 배나무 등 이런 화수들이 식재가 됐다. 그리고 이제 아도니스 가든을 만들었다.
아도니스 가든. 아도니스는 누구예요? 비너스가 사랑한 청년이죠. 아도니스가 굉장히 멋있는 청년이었던 것 같아요. 비너스가 짝사랑을 하는 멋있는 남자였는데 멧돼지 사냥을 갔다가 멧돼지한테 갇혀 죽죠. 아도니스가. 그래서 그 아도니스를 그리기 위해서 지붕 위에다가 정원을 아도니스 상을 세우고 그 밑에 상 밑에다가 조금 꽃을 심은 게 아도니스 정원이에요. 그게 이제 오늘날 또 옥상 정원의 효시다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개인 정원 아도니스 가든 같은 게 만들어졌고 공공 정원이 만들어졌다. 고대 그리스. 그리스는 어때요? 철학의 나라죠. 네? 철학. 그래서 이런 아고라라고 하는 광장을 그리스 도시에는 만들었어요. 아고라. 그래서 이 아고라에는 누구나 출입이 가능했고 거기서 물물 교환도 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 안에 아고라가 있다. 광장 문화가 발달돼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물물 교환도 하고 토론회도 개최하고 이런 공간이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 역시 12신을 모셨죠. 제우스 신이 이제 가장 큰 신이고 그래서 신을 모시는 그런 재단들이 많이 신을 모시는 재단 주변에 숲을 조성해요. 그래서 12신마다 그 상징하는 나무가 달라요. 비너스는 뭐 떡갈나무, 뭐 프라타나, 사이프러스 해가지고 그 재단 주변에 숲을 조성해요. 그게 성림이에요. 오늘날 경주의 게으름 같은 것이 게으름 같은 거 그런 그 정원 문화가 있었고 역시 이제 신원 내세관을 믿고 하기 때문에 신원이 발달되고 그 중에서 이제 주신인 제우스 신전 주변에 제우스 신에게 4년마다 제사를 지냈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운동 경기를 벌린 게 오늘날의 올림픽이죠. 제사를 올림푸스 동산에서 제우스 신에게 4년마다 제사를 지내고 나서 운동 경기를 벌린 게 오늘날 올림픽의 효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짐나지움이라는 그 시설물 주변에 프라타나스 녹음수를 심어가지고 거기 더우니까 거기 녹음수를 심게 하고 그 밑을 그리스의 철학자들이 거닐면서 제자들하고 철학을 논했다고요. 지금은 이 철학 서적이 책으로 나왔지만 옛날에는 전부 대화였죠. 대화를 적어놓은 게 책이죠.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유명하지만 소크라테스가 쓴 책은 한 권도 없다고 그래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 제자 플라톤이 자기 스승이 이야기했던 걸 기억을 더듬어가지고 썼다고요. 소크라테스는 책을 쓴 게 하나도 없다고. 제자들이 부처님도 마찬가지. 예수님도 직접 그 사람들이 책 쓴 게 없죠. 제자들이 기억을 더듬어서 성경도 불경도 써놓은 거죠. 이제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진내진 같은 그 실내 체육관 같은 걸 만들어 놨는데 그 주변에 녹음수를 심어놨는데 주로 프라타나스를 심었어요. 그래서 프라타나스가 무성하게 뭐 전 세계 가장 강인한 나무라 가로수로 많이 심겨지고 그런데 그 그늘 밑에 거닐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이런 사람들이 철학을 논했다고. 그래서 철인의 거리, 아테네 가면 철인의 거리라고 옛날 철학자들이 그늘 밑에서 거닐던 그런 유적들이 남아있고 그러죠. 그걸 이제 일본에서 흉내내가지고 교토에 가면 철인의 거리로 프라타나스 심어놓은 게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아카데미란 말을 쓰는데 아카데모스라는 영웅을 추모하기 위한 그런 공간이 이제 아카데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아카데모스에서 아카데미란 말이 나왔죠. 그래서 이 아카데미는 좀 그 일반 대학 학교하고는 달리 좀 더 혁신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좀 전진적인 교육을 시킨다든지 그런 공간, 그런 기구를 우리가 아카데미라고 이야기를 하죠. 스쿨하고는 달리. 그리스에서 여기 시작이 됐고. 이 아테네를 가보면 한 돌산이죠. 돌 위에 만들어진 도시인데, 여기 이제 올림푸스 공원이 있고, 이 앞에 파르테논 신전이 있어요. 파르테논.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지만, 뻥 뚫린 게 이제 동굴이라고요. 이 절벽 위에 신전이, 파르테논 신전이 이렇게 세워진 거예요. 절벽 위에. 이게 이제
기원전 500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 2500년 전에 이게 건설된 건데 불가사의하죠. 이런 그 절벽 위에 그냥 걸어 올라가기도 힘든데 어마어마한 구조물을 여기다가 설치를 했는데, 그냥 올라가는 계단 올라가는데, 거기도 입구에 우리나라 돌사대 같은 걸 세웠던 흔적이 있어요. 지금 팽개쳐놨는데 계단 위에, 야, 계단을 보세요. 여기 전부 총자국이 있다고. 막 100% 쏴가지고 파손이 돼가지고, 신전이니까 유일신을 믿는 종교에서는 이게 우상이죠. 신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독교가 이제 전부 총으로 쏘고 파괴를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대대적으로 복원 작업은 하는데, 뭐 총자국이 온통 뭐 다 이그러져 있고, 총자국이 나고 옛날 조각들 이렇게 기둥 하나, 길이가 있어요. 큰 기둥을, 돌기둥을 세워가지고. 이제 파르테논 신전 밑에 야외 음악당도 어마어마한 규모에 지금도 여기서 공연을 하고 그렇죠. 이 이제 파르테논 신전의 동굴을 일부러 가봤어요. 그 동굴에서 밖을 내다보는 모습. 여기에서 전부 수도를 했다고요. 옛날 철인들이 동굴에서. 그래 동서양 뭐 예수님도 그렇고 마호메도 그렇고 다 동굴에서 수도를 했어요.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동굴에서. 동굴들이 빙 둘러가면. 이 재밌는 건 이제 아테네 시내 무궁화가 가로수로 심어졌어요. 우리나라 국화 무궁화가. 그것도 좀 재밌는. 이 무궁화 학명이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라고 그래요. 히비스커스 시리아쿠스. 시리아란 말이 거기 들어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무궁화를 우리나라 고조선 때부터 근역이라고 표현이 되었고, 무궁화에 관한 기록이 뭐 5,000년, 6,000년 전에도 기록이 나와요. 우리나라 역사를 이야기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 근역이라고 중국 사람이 표현했고, 그러니까 옛날부터 우리나라에 무궁화가 있었다. 그래서 국화다. 그런데 아테네 무궁화가, 이거 무궁화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런 걸 단신계통이라고 그래요. 홍단신인데 안이 이제 붉게 피고 가운데가 분홍색이 있는 이런 꽃이 우리나라 국화라고 해요. 무궁화 중에서도. 무궁화도 여러 가지, 하얀 무궁화도 있고 현무궁화도 많이 있는데, 근데 그 아테네 시내에 이제 무궁화가 가로수로 심긴 것도 좀 특이하고, 근데 이번에 8월 말에 부탄을 갔는데 부탄에는 무궁화가 우리나라보다 더 많아요. 네? 거리에 온통 무궁화가. 그 정부 청사 주변에도 무궁화 울타리를 쫙 만들어 놓고 무궁화가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 부탄에도. 상당히 그것도 좀 연구할 사항인데, 부탄하고 우리나라의 관계, 앞으로 인류학자들은 걸 연구를 해야 돼. 너무 유사점이 많아요. 생긴 것도 비슷하고, 뭐 풍습도 비슷하고, 그 호랑이도 많고, 우리나라 호랑이 많듯이 산신을 모시는 그런 풍습도 있고, 쌀밥을 또 벼농사를 내가 쌀밥을 주식으로 먹고, 산악국가이고, 여러 가지 유사점, 그건 이제 인류학자들이 연구해야 될 건데, 아테네 시내에 이제 소크라테스가 갇혀 죽었던 감옥이 유적으로 남아있어요. 소크라테스가 감옥에 갇혀 죽었죠. 이와 같이 모든 아테네는 돌로 돼 있어요. 동굴이 그렇게 많고, 그래서 아테네 이제 거리를 가보면은 골목마다 시민들이 앉아가지고 대화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대화를 많이 해요. 대화를 많이 하는 게 굉장히 좋은 습관이죠. 이웃까지도 대화를 하고, 대화를 통해서 지식이 전달이 되고, 대화를 엄청나게. 이게 이제 아고라가 있었던, 파르테논 그 한쪽에 아고라가 큰 광장이 있었던 지금 폐허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물물교환을 하고, 아고라가 있었던 광장이. 이제 바티칸 박물관인데, 박물관 한켠에 목이 잘린 석상들이 쭉 진열되어 있죠. 그리스의 유인들의 석상을 목을 다 잘라버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제 반달리즘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사실은 반달리즘이라는 것도 애매한 건데, 반달족이 문화를 파괴시킨 행위를 반달리즘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화를 이렇게 파괴시킨 걸 반달족한테 핑계를 댄다고. 사실은 반달족이 아니라고. 이런 신들을 유일신에서 잘라버린 거라고. 기독교 문화에서.
전 세계적으로. 그래놓고 반달족이 파괴시키고 반달리즘이라고 이런 걸 하거든. 문화 파괴 행위를. 응? 우리나라 불상들 목 잘린 거 경주에 가면 많이 진열해놨죠. 목을 다 잘라버려. 단군 상이 각 학교마다 있었는데 다 잘라버렸죠. 목을 잘라버렸죠. 그게 좀 문제가. 그걸 왜 이게 이제 재미있는 건물인데 1층이 밑에 층이 국립묘지예요. 그리스 국립묘지. 응? 그리스 이제 전쟁에 나가서 죽은 군인 용사들의 무덤이라고 1층은. 그 위에다 국회의사당을 지어놨어요. 응? 묘지 위에다가 국회의사당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도 이걸 하자. 응? 국회의원들 맨 헛짓만 하잖아요. 헛소리는 하고. 이놈들이 정신 못 차리고 엉뚱한 돈만 쓰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국회의사당을 국립묘지 안에다 옮기자. 국립묘지 안에다가. 국립묘지 가보세요. 항상 울고 통곡한 가족들이 있어요. 국립묘지 가면은 죽는 날이 각기 다르니까 나는 국립묘지를 한 5년 동안 조경 일을 하면서 참여를 했는데 갈 때마다 서글피 우는 유족들이 있다고요. 그걸 보면은 저절로 애국심이 나요. 에? 그런 국립묘지 속에다가 국회의사당을 만들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정신 차리지. 지금 국회의원들이 말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는 역시 철학의 나라답게 국립묘지 위에다가 국회의사당을 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뭐 박물관들이 많고. 그 다음에 이게 고대 로마, 에인셔트 롬이죠. All roads to Rome. 모든 도로는 롬으로 향했다. 로마가 한때 전 구라파를 장악을 했기 때문에 모든 정복해가지고 빼앗은 군수물자 이런 것들이 로마로 통했다. 로모스나 빌티나 데이. 로마가 하루에 된 게 아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이렇게 옛날에 로마가 세르반테스가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모든 역사는 로마 역사 속으로 흘러들었고 근세사의 전체는 다시 로마 속에서 흘러나왔다. 그 앞에 고대 로마 이전에 그리스, 이집트 문화가 로마로 이렇게 흡수되고 절충적인 고대 로마 문화가 만들어졌어요. 그게 이제 구라파 로마의 그 시발점이 되면서 이 고대 로마 문화가 또 전 구라파로 이렇게 퍼져나갔죠. 로마에서는 이제 정원을 호르토스면 이제 홀티컬처, 우리 원예에서 어원된 말인데, 그리고 별장 문화가 고대 로마에, 별장도 전원 스타일의 별장과 도시 스타일의 빌라 러스티카, 빌라 어바나 이런 로마가 이제 분지형으로 돼가지고 굉장히 덥죠. 이집트도 반도 국가이지만 덥죠. 근데 이제 이태리가 반도 국가죠. 산악 국가죠. 농경 국가였죠. 대가족 제도였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풍습이 너무 같아요. 우리 반도 국가로서의 우리는 섬나라, 대륙 이런 게 아니죠. 우리는 반도 국가죠. 반도 국가는 반도 국가의 그 공통점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여러 가지 제도도 많고 이태리하고는 비슷한 게 많은데 이런 별장 문화가, 그래서 로마가 굉장히 분지형으로 덥고 하니까 주변에 시원한 하드리아누스 황제 빌라가 일부 유적이, 오래된 유적이 2세기 티볼리에 남아있고, 로마 시대 때 이제 공공정원은 포rum, 그리스는 아골라라고 그랬죠. 고대 로마는 포rum이라는 광장. 요즘에 뭐 우리나라 포rum이라는 말 많이 쓰죠. 도시 중앙에 광장이 있는데 그걸 포rum이라고 하는데, 아골라는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해요. 보통 사람도. 근데 포럼은 노동자는 출입이 금지돼가지고 상류층들만 이용하는 도시광장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기록에 이런 조경식물들이 있었을 거다. 여기에 이제 토피아리라는 게 등장해요. 토피아리. 뒤에 사진에 나오겠지만, 토피아리는 나무를 동물 모양으로 다듬다든지 뭐 기하학적인 모양으로 다듬는 이런 걸 토피아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려면 이제 식물을 잘 다룰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 로마 이쪽이 식물이 다양하지 않아요. 종류가. 그러니까 한 식물도 여러 형태로 만들 수가 있죠.
다양하게. 그래서 이런 기술이 또 그 당시에 발전이 됐었다. 이제 여기 광장이 옛날에 포럼이 있었던 광장이에요. 고대 로마. 로마가 서기 476년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는데 그 화려했던 로마도 결국 망하죠. 거기에 이제 포럼이 있었던 장소가 지금 유적으로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걸 복원하고 있다고요. 근데 복원하는데 우리가 후다닥 한 게 아니고 맨날 가봐야 똑같은 모습인데 그래도 꾸준히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관광 자원이라고. 그리고 이태리는 관광 자원, 관광 수입이 굉장히 큰 비중, 경제에 큰 비중을 차지하죠. 전 세계에서. 근데 로마를 여름에 가면은 전부 돌이라고요. 이게 복사열이 엄청 심해. 찜통이에요, 찜통. 로마, 이태리 가서 그 인상적인 것은 의료비가 무료죠. 의료비가. 공짜예요. 물론 이제 사설 고급 그 병원은 좀 비싸다고 하는데 일반 사람들이 가는 병원은 좀 공짜예요. 외국 여행자들도 병원에 입원하면 다 공짜, 일주일 있어 다 공짜로 해줘요. 그만 복지제도가 잘 된 거죠. 관광 수입이 많으니까. 로마 포럼. 그 다음에 이제 콜로세움. 콜로세움에 대한 뭐 이야기는 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복원, 현재 파괴된 모습. 지금 봐도 어마어마한 구조물이죠. 그리고 이 안에서 뭘 했느냐. 뭐 여러 가지 지금 논란이 있어요. 이 안에다가 그 물을 채워놓고 뭐 해전놀이를 했다. 지하에 맹수를 받아놔가지고 맹수하고 노예하고 싸움시키는 걸 즐겼다. 여러 가지 하는데 대단한 그 구조물이 고대 로마 시대 때 만들어졌는데 이걸 복원하는데 일본 기술자들이 지금 동원이 되고 있죠. 일본 사람들이 원조로 해주고 기술을 동원해서 도와주고 있어요. 이런 걸 보면 일본은 대단한 나라예요. 네? 그 전 세계에 이렇게 먼 앞을 내다보고 투자를 한다고 일본은. 뭐 베트남을 가도 몽골을 가도 그렇고 어디 부탄을 가도 일본은 이렇게 우선 막 돈 벌어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멀리 앞하다고 투자를 해요. 콜로세움. 이제 그 고대 로마 유적도 뭐 다 로마가 멸망하고 나서 파괴가 됐지만은 그래도 원형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데 그러나 이제 돌 건물들이 우리가 목조 건물은 다 타버리고 없었을 텐데 돌 건물, 석조 건물이니까 유적이 좀 남아있고 뭐 기둥이 뒹굴고 하는데 폼페이는 로마에서 뭐 한 40km 정도 떨어졌죠. 폼페이를 가는데 이제 그 소렌토로 거쳐가 배로 타고 좀 가는 방법도 있고 직접 버스로 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폼페이가 이제 고대 로마 시대 때 그때는 도시국가였으니까 나라가 고대 로마나 폼페이는 하나의 도시국가 형태로 인접해 있으니까 거의 비슷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고대 로마하고 폼페이는. 그런데 폼페이가 여기 잘렸네. 378년인가 5세기경에 인접해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 가지고 폼페이를 완전히 잿더미가 덮어버린 거죠. 어느 도시가 하루 갑자기 없어져. 화산재에 쌓여가지고 뜨거운 화산재. 지금 뭐 TV 다큐멘터리 많이 나오던데 그 사람이 완전 미라가 돼버린 거죠. 폼페이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인접해 있는 베스비우스 화산이 폭발해가지고 화산재에 의해서 폼페이가 완전히 덮쳐버린 거예요. 그래서 4세기, 5세기에 폭발했는데 그간에 전설적으로 화산재에 덮여버리나 도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갑자기 어느 날. 그래가지고 전설적으로 옛날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있었다. 그런데 화산재도 없어져 버렸다 했는데 1748년에 그 소문을 바탕으로 해서 발굴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오늘날까지 지금 발굴 작업이 시작이 되고 있어요. 거기서 지금 우리나라에 전시하고 있죠. 폼페이 유적 어디 인물 전시한 것 같은데 국립박물관에서 사람들이 전부 미라가 그냥 화산재 그대로 비참하죠. 그런데 이제 이 폼페이의 정원과 관련돼 가지고 전정, 중정, 후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정원이 전정,
집 앞에 사랑채 앞에 정원, 앞마당, 뒷마당, 예? 사랑마당, 앞마당, 뒷마당. 이 공간 구성은 우리나라 비슷해요. 우리나라 한옥하고 사랑마당, 앞마당, 뒷마당. 이제 반도국가 여기도 이태리니까. 그래서 전정 우리가 아트리움이란 말을 요즘 흔히 쓰고 있죠. 네? 아트리움. 여기서 나온 용어거든. 아트리움이 건물 입구의 공간이란 말이야. 뜰이란 말이야. 전정. 우리가 큰 요즘 빌딩 입구의 현관은 아트리움이라고 요즘 쓰던데 이 고대 로마 폼페이의 주택의 전면 공간을 아트리움이라고 하고 중앙의 중정을 펠리스트리움 파티오라고 하고 집 뒤에 뜰을 후정 지스터스라고 이렇게 하죠. 아트리움에서는 손님을 접대. 우리 사랑채에서 외부 손님을 접대를 하죠. 한옥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안뜰 마당에서는 앞마당에서는 그 결혼식도 하고 장례식도 하고 뭐 가족들이 놀고 그런 공간이죠. 그 다음에 후정 여기 사당이 우리도 뒷뜰에 잘 산 사람은 사당이 놓이죠. 집 뒤에 후원에. 그리고 이제 가수를 신고 옷전식제하고. 그래서 이 공간 구성이 모르겠어. 반도국가라 비슷한 건지 우리 한옥하고 공간 구성이 비슷하다. 옛날에 여기 은행 광장도 있고. 이제 폼페이도 포럼이 현재 모습인데 옛날에는 이렇게 화려했을 거다. 복원도로 그려놓은 거죠. 복원을 하고 있어요. 현재 폼페이의 폴룸. 이 폴룸은 그러니까 아고라하고 달리 일반 서민들은 못 들어오고 노예들은 못 들어오고 상류층들만 여기서 이렇게 도로에서 아트리움, 펠리스트리움, 지스터스 이렇게 세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현재 이제 이렇게 베티가는 집안의 정원이 그나마 가장 잘 보존이 되어 있어요. 이게 화산재로 전부 덮여버렸는데 화산재를 긁어내니까 옛날에 고대 폼페이 집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 미음자형으로 되어 있어요. 이렇게 더우니까 이 미음자형으로 돼서 이렇게 회랑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밖에는 밀폐되어 있고 이 정원을 향해서 문이 열려져 있다고. 그 안에다가 이제 수반을 놓고 꽃을 심고 그 나름의 이상향을 여기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준사막이나 마찬가지인데 펠리스트리움. 현재 베티가 현재 이렇게 여기를 거닐면서 이 정원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벽에다가 여기 이제 방이 있는 벽이죠. 벽에다가 조감들을 그려가지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훨씬 더 넓게 보이도록 그렇게 또 만들었다고 그래요. 일부 이것도 이제 이렇게 유적이 남아 있는데 이 아트리움에 조그만 동상이 이렇게 있었을 거다. 이 지붕이 뚫려가지고 아트리움은 여기서 빗물을 받아서 여기다 조금 못에 보이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안으로 이 중정이 여기에 들어가는데 현재 이것만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됐을 거다. 복원도를 그려가지고 복원 작업을 하고 있죠.